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시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인데요. 105년 전 오늘인 1917년 12월 30일에 출생해서 27세의 나이로 1945년 2월 16일에 일본의 한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작을 남긴 분인데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그는 여타의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직접 무장을 해서 투쟁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시와 이 글을 통해서 민족의 어려움에 대한 고뇌, 그리고 자신의 일본 유학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들을 표현을 했고요. 일제의 재판장에서도 조선 독립에 대한 열망과 대책을 열정적으로 토로하였으며 판결문에도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 운동 방침을 논의했다라고 적혀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이었으면서도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긴 분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시 몇 개를 같이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문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시인 중에 하나인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 30일 현재 중국의 지린성 연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집안은 유복했고 아버지가 소학교 교사였으며 윤동주가 의예과를 진학하기를 집안에서는 굉장히 원했으나 윤동주가 국문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매우 강해서 이와 관련되어 집안에서의 다툼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끝내 자신이 공부하고 싶었던 국문학으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며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의 문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에 연관되어 체포가 되고 결국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옥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북간도에서 보낸 터라 그쪽을 떠올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묘사가 시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즐겁고 기쁜 내용보다는 슬픔의 정서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일제치하의 식민지 시대 민족들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위로하기 위한 그런 정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식민 통치 자체를 비판하고 강한 어조로 부정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그간의 행적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시를 읽는 독자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시를 쓴 분입니다. 또한 식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로 작성되어 있기보다는 지금의 현대인들도 쓰는 어구로 쓰여져 있어서 읽는 사람들이 쉽게 그의 생각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도 그의 정서를 공감하기 쉽고 우리도 그의 시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시라는 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 원래 그 뜻을 다 전달하고 느낌을 살려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프로의 번역가들도 문학작품 번역에 대해서는 아주 공을 많이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어로 시를 소개하고 자막을 위해 번역을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국어로 시를 이해하도록 공부해 보시는 편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가장 처음 소개할 시는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별이나 바람과 같은 자연물이 시에 나오고 시인의 생각을 거기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환경에서 오는 고통에 괴로워하기도 했고 그 와중에도 별을 노래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내용으로는 시인이 스스로 걸어갈 길, 운명, 소명 등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떳떳한 삶을 살겠다는 윤동주의 다짐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시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실에서 오는 번뇌와 시련 속에서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보이며 신념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육촌 동생으로 알려진 가수 윤형주 씨는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려고 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시도 노래다. 절대 너의 잘난 작곡으로 시의 본래 의미를 해치지 말라고 반대하셔서 차마 곡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시는 별 해는 밤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입니다. 시인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유년 시절과 고향을 떠올리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이름도 이야기하며 아름답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의지를 다짐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는 삶의 어둠과 어려움에서 도피하지 않고 자기 성찰을 통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시인의 의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특히 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이기도 하고 시인이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세계에 속한 것으로 아름답지만 공간적으로 멀고 시간적으로도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윤동주 시인의 시는 부드러운 문체와 단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한데요. 앞서 소개했던 서시와 별에는 밤이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이지만 이 외에도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등의 그의 좋은 작품들이 좀 더 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터라 작품이 많지가 않고 생전에 출판을 하지도 못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통해 많은 시인들이 친일 행동을 했던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서 윤동주 시인은 친일 행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크게 사랑받는 시인 윤동주의 출생 105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시를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구가 어렵거나 어조가 강하지는 않지만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는 글귀들이 많아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살펴보면 한국의 좋은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